안녕하세요.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5.0의 저자직강 세 번째 시간 대진고 교사 신수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파트 3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접하게 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했는 내용이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전공 분야, 학과, 직업과 관련해서 고교 생활 동안 스스로 공부할 교과목을 선택해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과목 선택했는 과목만 중요하냐? 그건 아니고요. 과목을 선택하기 이전에 진로 탐색 과정과 이수 과목의 수준, 그리고 이수 과목의 경량성, 다양한 교과 교육의 경험 등 공부를 해나간 과정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니까 이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과 학종 중심 과목 선택 길잡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모두 배워야 할 보통 교과와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 실린 전문 교과로 나뉘는데요.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에는 특목고 학생들이 배우는 전문 교과 1 과목이 있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전문 교과 2 과목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고 일명 자동봉진이라고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교과목 구성을 볼게요. 먼저 보통교과입니다. 크게 영역이 4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교양 의 4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그 하위 분류로 교과군으로 나뉘는데 기초 영역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에 사회과학, 체육, 예술 영역에 체육과 예술, 생활교양 영역에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총 9개의 분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필수 이수 학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학점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1학점이라는 의미는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이 들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필수 이수 학점이란 것은 졸업할 때까지 그 해당 교과군에 해당되는 과목을 몇 학점을 꼭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국어 교과군의 필수 학점 10학점이라는 의미는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국어 관련 과목을 10학점 이상을 꼭 이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국영수는 필수 이수 학점이 10학점이고 한국사 6학점, 사회과학에 해당되는 탐구 영역은 사회는 10학점인데 과학은 12학점이니까 이 점 유의하기 바라고요. 체육예술은 각각 10학점이고 생활교양에 해당되는 영역은 총 16학점입니다. 그리고 공통과목이라고 있는데 이 공통과목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모든 학생들이 다 필수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과목은 모든 학생이 꼭 이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옆에 선택 과목이 있네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과목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고요. 많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꼭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 이수 학점을 졸업할 때까지 다 합하면 94학점이 됩니다. 그 외에 80학점에 해당되는 학점을 여러분들이 자율로 편성해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고요. 졸업할 때까지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문교과 1에 해당되는 과목인데요.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외국어 계열로 나뉘고 아까 앞에 나왔던 보통교과보다 더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도 일일이 설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 다음에 제시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교과 2 과목은 앞에 나왔던 과목들에 비해서 더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주는 사이트를 참고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거예요. 에듀넷 클리어라는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노란 네모를 따라가면 돼요. 교육정책,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 고등학교의 메뉴 순으로 들어가면 전문교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이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교과별 학업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등학교 보통교과 과목별 성적 처리 방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일부인 기초, 탐구, 생활, 교양 과목은 5단계의 성취도로 평가가 되고요. 석차 등급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예술, 군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3단계로 나눠지고 석차 등급은 매기지 않습니다. 교양 교과군은 미이수, 이수로만 평가가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석차 등급은 100분위 점수를 바탕으로 전체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개별 수험생이 속해 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점수 체제입니다. 총 1에서 9등급까지 있고요. 각 등급별 비율 분포와 누적 분포를 표에 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성취도는 10% 단위로 5단계로 구분하는 A, B, C, D, E로 표시되는 5단계 성취도가 있고요. 20% 단위로 3단계로 A, B, C로 구분하는 3단계의 성취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건데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공통과목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은 성취율이 40%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 과정에 참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과목별 위계입니다. 과학, 제2외국어, 한문과 같은 과목에는 자세히 보면 로마 숫자로 1 또는 2라는 숫자가 있는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과목들은 1을 먼저 이수한 후에 2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학은 1 과목과 2 과목을 병행 이수해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수학 과목은 아무렇게나 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학은 비교적 위계가 뚜렷한 과목이므로 선생님이 특별히 수학 과목에 대해서 위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목만 살펴볼게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수학 과목을 먼저 이수한 후에 수학 1, 수학 2 과목을 이수하고 미적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그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과목 안내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과목들 중에서 공통 혹은 선택 과목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 과목을, 선택으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수학 영역에서는 수학 1과 수학 2 과목을 공통으로,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한 과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어 1과 영어 2 과목으로 영어 영역은 이루어져 있고 절대평가입니다. 한국사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이고, 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탐구, 직업, 계열 구분 없이 그 중에서 2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은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어학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해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잘 없고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역에서 기하 또는 미적분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해야 합니다. 대구 한의대와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여기 가천대라고 해서 모든 계열에 해당되는 학과가 기하 또는 미적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 자료를 실어 두었는데요. 경북대라고 하더라도 그 모집 단위가 어느 계열인지 어느 학과인지에 따라서 응시할 수 있는 수능 과목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에 응시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학과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2번째 주제인 학종 중심 과목 선택 길잡이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학년이 되면 진로 목표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는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먼저 확립을 하고요. 다음 5월 달쯤 되어서는 학교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편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5월부터 7월 사이에 희망 과목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수강 신청을 하고요. 11월 달쯤이 되면 과목 개설을 확정하고 반편성을 할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이 진로 목표가 확실히 세워져야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별 과목 선택 참고 자료를 QR코드를 통해서 제시를 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라고요. 이 자료들은 대구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로 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을 선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희망 학과를 먼저 알아보고 관련 과목을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희망하는 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반드시 한번 들어가서 그 학과 소개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거기 들어가면 학과 소개도 되어 있고요. 관련 직업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과목과 관련 있는 고등학교 관련 과목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과목들은 대구시 교육청 선택과목 안내서 등 다양한 참고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고요. 2번째 단계로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일단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 이름을 검색해서 우리 학교의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다운받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 편제표를 다운을 받았다면 그 편제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선생님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편제표를 다운을 받으면 표에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숫자와 글씨들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크게 학교 지정 과목과 학생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교 지정 과목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과목으로 학생들은 모두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일단 제일 왼쪽에 보면 교과 영역,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교과 군도 제시되어 있고요. 교과 유형인 공통, 일반, 선택은 보이지 않죠. 공통 과목과 주로 일반 선택 과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과목이 제시되어 있고요. 가로줄 위쪽을 보시면 기본 학점, 운영 학점, 학년, 비고, 편성 학점, 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편성 학점 합은 학교에서 계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은 없고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군별로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울 수 있는지를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빨간 네모 안에 숫자가 적혀져 있죠. 이 숫자가 학점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학점이란 것은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하는 수업량을 말합니다. 국어 교과군의 국어 과목을 보시면 1학년 1학기에 숫자 4라고 적혀져 있죠.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학기에도 4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고 둘을 합해서 운영학점은 8학점입니다. 이 과목은 1학기에서 2학기에 걸쳐 운영되는 과목으로 학년제 과목입니다. 2학년 1학기가 되면 국어 과목은 끝이 나고 문학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숫자 4가 적혀져 있고 국어는 8학점이었는데 문학은 학기제로 1학기에 4학점으로 운영됩니다. 2학년 2학기에는 독서 과목이 4학점으로 운영이 되고요. 여기에서 적힌 국어 과목부터 마지막에 보건 과목까지 해당되는 과목들은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 선택 과목입니다. 학생 선택 과목은 선택군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같은 색깔이 같은 선택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학년 1학기에 고전 1기 수학 2와 영어권 문학 3과목에 택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숫자 4는 그 한 과목의 운영 학점이 4학점이라는 뜻입니다. 2학기가 되면 파란색 선택군으로 바뀌게 되죠. 현대문학 감상에서부터 미적분까지의 과목 중에서 택 2,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각 한 과목당 4학점이라서 총 8학점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학기 때 영어권 문화와 수학 2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2학기 때는 1학기 때 이수했던 과목은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기 바라고요. 선택군 2를 보면 노란색 부분입니다. 택 3이라고 적혀져 있고 9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택 3이라는 의미는 한국지리에서부터 생활과 과학에 해당되는 과목 중 3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1개의 과목당 3학점으로 진행이 되고 합해서 9학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은 2학기까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으로 봐서 학년제 과목임을 알 수 있고 1학기에 3학점, 2학기에 3학점 해서 총 한 과목당 운영 학점은 6학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당장 눈앞에 내 학년 아니면 다음 학년만 과목을 선택하면 될 게 아니라 전체 3년 과정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를 제시해 두었는데요.
요런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을 3년 전체 과정을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명뿐 아니라 이수 학점도 같이 적어 보면서 졸업할 때까지 각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은 충족하는지 또는 이수 학점의 합이 174 이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을 앞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빠진 내용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5번을 보시겠습니다. 기초교과는 자신이 선택한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넘게 수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교과 이수 단위 174학점 중에서 50%인 87학점 이상을 기초교과가 더 이상은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고려해서 진로 선택 과목은 반드시 3개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8번 보시겠습니다. 신청자가 적거나 시간표 문제로 선택한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다면 선생님과 상담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검색해서 소인수 선택 과목 또는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포기하지 말고요. 소인수 선택 과목이나 공동교육 과정을 활용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자면 소인수 선택 과목은 우리 학교 학생이 13명 이하로 수업을 듣고 싶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만으로 정규교육과정이 개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 개설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과정 모두 등급은 미산출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공동교육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고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꿈창작 캠퍼스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다른 학교에 가서 내가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수업을 듣는 형태입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교실 온다스를 활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이고요. 꿈창작 캠퍼스라는 것은 교육청과 대학이 연계를 해서 대학에서 수업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 형태입니다. 전학이나 편입으로 인해서 미수 교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컨텐츠 수업인 온라인 보충교육과정이란 것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